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비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4.4% 빠집니다. 그리고 고가가 3월 7일 정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부분에서 고가가 나왔는지 아시죠? 엔비디아의 고가가 조금 나왔죠. 근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받아서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뭐 다른 특이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받은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젠슨왕이 직접 나와갖고 키노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9일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11%입니다. 2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HLB입니다. 최근에 HLB, 즉 바이오와 반도체를 빼놓고 한국 시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HLB를 보면 정확하게 제가 1월 달에 매매한 결과가 여기 있고 수익은 31%, 그리고 한 달 있다가 2월 말 3월 초에 매매한 결과 추가 수익은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또 사서 또 수익 중입니다. 그렇죠?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제가 12월 달에 매매한 게 아니라 1월 달에 매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확인하는 것까지 거쳐서 매매를 했을 때 처음, 그렇죠? 여기 31%의 수익을 낸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이든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주 안쪽으로 수익을 전환시키고 내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려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1일 같은 경우에는요, HLB 제약,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으로 제가 매매를 진행했는데 HLB를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HLB 쪽은 2월 말 3월 초에 계속해서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HLB 제약이나 이런 쪽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종목을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하나, 둘, 이틀 동안 19%, 그리고 그 밑에 자람 테크놀로지를 봤을 경우에는요,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하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매도 프로.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봇, 자 보세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47%. 그렇죠.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런데 전부 다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장시작 전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이 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자, 내용 보시면 3월 19일 시장가 매수 삼익 THK 8시 52분, 장시작 전 동일하죠. 삼익 THK. 자, 내용 보시면 지금은 보합권에 있지만 1.9% 정도 상승하니까 거의 뭐 강보합 수준이죠. 그런데 고가는 거의 한 10% 정도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온 건 과거에 제가 했었던 매매예요. 22년도에 했었던 매매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됐었을 때, 즉 신고가 구간에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봤었던 계좌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진행하는지는 다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죠? 이 종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고가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식은 올라가는 놈이 더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뭐가? 가격이. 뭐를? 앞으로 좋을 부분을. 그렇죠? 그럼 앞으로 좋을 부분은 뭐예요? AI 관련된 성장성이죠. 근데 AI는 지금 뭐예요? 이제 도약기까지도 아니죠. 거의 뭐 개화 시기, 첫 번째 개화 시기가 들어온 딱 그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I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서 뭐를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AI는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집약해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걸 AI라고 만들어낸 게 챗 GPT예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나서 뭐가 있었죠? 검색 엔진이 생겼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근데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검색 엔진 자체가 이쪽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검색 엔진에서도 필요했었던 많은 처리, 그쵸?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GPU, 그쵸? GPU가 동작하려면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C 본딩, 즉 패키징 장비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일종의 요런 걸 가지고 다이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다이 사이즈를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전기를 덜 먹어요. 근데 전기를 덜 먹고 성능은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되죠. 전기를 덜 먹고 성능을 낮추는 건 쉽죠. 근데 전기를 덜 먹고 성능을 유지하면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율을 요대로 성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성능은 높이고 전기를 덜 먹게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무한정 작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 그쵸? 이건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층을 쌓기 시작해서 만든 게 HBM이에요. HBM.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공정은 패키징 공정입니다. 패키징이 만들어 놓고 층을 쌓아서, 그쵸? 구멍을 뚫어서 층을 쌓아서 거기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빠른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그냥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유일하게. 어디서?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그쵸?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지금 실적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또는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가가 쭉 내려서 싼 것 같아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매물 받고 올라가면 매물 받고 그러다가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실적은 너무 좋아. 그러다 한 3개월 정도 물려 있으면 또는 한 2달 정도 물려 있으면 실적이 나온대. 근데 실적이 또 좋아. 근데 주가는 또 빠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장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거하고 성장성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성장성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 성장성이 없고 돈만 꾸준하게 벌잖아요. 그럼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산주라고 한다. 그쵸? 돈은 벌어요. 하지만 확장이 안 되는 거지. 그쵸? 주식은 지금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즉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주식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 나쁘다 그래서 막 떨어지고 뭐 박살이 나고 개판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은 왜 조정을 받아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그쵸? 다음 버전을 발표를 했고 이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메모리 쪽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그쵸? 칩을 되게 집적도를 높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 오케이 다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가. 그러면 GPU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AI로 인한 발전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진 모습이 23년과 올해 요 구간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근데 실적이 올라간 만큼 실적이 나올까요? 나오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안 나오겠죠. 아직.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개인용 PC나 그런 다음 준비하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한 3단계 사이클에서 4단계 사이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조정은 단순한 이격 조정에 지나지 않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뭐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오케이. 근데 삼성전자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쌉니다. 올라갈진 모르겠는데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내린다, 환율 튀어 오른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답이 나왔죠?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노려야 된다. 그 중에서 반도체를 따지면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받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미코 자 내용 보세요. 오늘 급등하죠.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패키징 쪽을 좋아해요. 뭐 저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반도체, 바이오 그 중에서 기준을 잡자.
바이오, 알테오젠, 반도체, 한미반도체. 물론 한미반도체가 강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유지돼야 되고 하이닉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그게 타점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리예요. 원리인데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타점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있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 언제 샀어요?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 저가는 아예 안 본다는 소리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2월 달에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리봇. 자, 내용 보세요. 매수, 신고가 돌파 구간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그쵸? HLB 마찬가지죠. 1월달 30%대, 2월과 3월 진행해서 20%대, 그쵸? 18.76% 찍히죠? 이 구간입니다. 근데 또 사요. 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 많습니다. 뭐 GST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21%, 3월 5일 날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 8%, 3월 13일입니다. 그쵸?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신고가 돌파 구간 18%, 22%.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게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가 진행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놀면 수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자. 다른 종목들에. 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패키징 쪽이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앞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폭락 나옵니다. 근데 언제 폭락 나와요? 오르고 나서. 그럼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뺐을 때 우리가 기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지금은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